안녕하세요, 닥터son입니다. 또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너무 궁금해하시는 리프팅에 관한 것입니다. 리프팅 꼭 시청 놓치지 말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분위기 많이 바뀌지 않았나요? 지금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내용도 새롭게 변화될 테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아셨죠? 사람들이 리프팅 하면 많이는 들어봤는데 리프팅이 뭐냐고 거꾸로 물어보면 잘 몰라요. 피부 탄력을 증가시키는 건가? 뭐지? 막연히 그냥 리프팅이 뭔가 모르는데 사전적 의미의 리프트는 뭐예요? 올리다, 올라가다라는 거잖아요. 즉 피부가 올라가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피부가 앞으로 튀어나오는 거. 즉 단면에서 봤을 때 피부가 위로 올라가는 거죠. 밖으로 이렇게 튀어 올라오는 거. 즉 안에 뭔가 볼륨업이 돼서 피부가 튀어나오는 거를 의학적 의미의 리프팅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리프팅의 뜻은 피부가 이렇게 올라오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턱 라인이 좀 이렇게 V자 라인으로 변하는 거, 피부가 위쪽으로 딱 당겨지는 느낌으로 인해서 턱이 좀 가늘어지고 좀 샤프해지는 느낌으로 변하는 거, 그런 것들을 리프팅이라고 생각을 해요. 즉 피부가 처진 게 뭔가 딱 붙어가지고 올라가는 느낌이 리프팅이야 라고 막연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의학적 의미의 리프팅과 일반인이 생각하는 리프팅의 의미가 많이 차이가 나는데 치료의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되는가? 의사는 환자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초점을 맞춰서 치료를 하는 게 가장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내는 데 좋습니다. 그러면 본원에서는 당연히 어떻게 한다고요? 턱선을 날카롭게 만들어서 더 젊어 보이게 만들고 이런 모양을 만드는 게 본원의 목표이자 치료의 초점입니다. 이해되시겠어요? 피부 처짐의 원인을 세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지방의 소실, 재생력의 감소, 탄력의 소실, 이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지방의 소실은 어때요?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35세, 45세, 55세를 가면서 지방이 많이 감소해요. 그러면 피부 안쪽에 빈 공간이 많이 생기면서 피부는 당연히 늘어나겠죠. 빈 공간이 많이 생기니까. 그리고 두 번째, 재생력의 감소는 어떻게 돼요? 나이가 들면서 콜라겐은 계속 분해가 되는데 그 분해의 속도를 재생되는 속도가 따라가지 못하니까 피부 재생력은 감소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나이가 들면 엘라스틴이 감소하게 되는데 엘라스틴이 감소하게 되면 피부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인대가 탄력을 소실하고 늘어나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피부가 처지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 세 가지 원인이 피부에 처짐이 생기는 원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어떨 때 리프팅 치료를 받아야 되느냐? 사람들이 그 시점을 되게 궁금해해요. 나는 어린데 리프팅을 받아야 되느냐? 나는 나이가 들었으니까 리프팅을 받아야 돼. 아니면 어릴 때 받아도 될까? 이런 것들을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리프팅을 받는 최적의 적기는 따로 없습니다. 그럼 어떨 때 받는 게 좋은가? 우리가 거울을 보거나 자기가 느낄 때 피부 처짐이 심해졌다, 잔주름이 생기기 시작했다, 피부에 탄력이 소실되기 시작했다. 옛날에는 샤프했던 얼굴들이 어떻게 돼요? 넙대대한 사각형 얼굴로 점점점 변해가는 게 느껴진다. 뭔가 피부가 나이 들어 보인다, 얼굴이 늙어가는 것 같이 보인다. 이런 게 느껴지는 시점이 리프팅을 하기에 최적의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즉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조금 더 고민하지 마시고 병원을 한번 찾아서 상담을 나눠보세요. 닥터송이 있으니까 꼭 찾아오세요. 아시겠죠? 리프팅의 치료 원리, 여러분들 굉장히 궁금하셨죠? 리프팅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스마스층에 열을 가해서 스마스층이 응고되게 되면 피부가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두 번째, 늘어진 인대에 열이 가해지면 인대가 수축되면서 안쪽으로 피부가 딱 달라붙게 됩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인대가 열을 받게 되면 안쪽으로 피부가 딱 붙게 됩니다. 세 번째, 진피에 열을 가하게 되면, 진피는 뭐예요? 콜라겐이라고 하는 단백질이잖아요. 피부가 안쪽으로 붙게 됩니다. 그러면 피부가 안쪽으로 확 붙어버리면서 피부가 위쪽으로 올라가는 효과가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세 번째, 진피에 열을 가해서 피부가 안쪽으로 밀착되는 효과를 노린다. 네 번째, 지방세포에 적당한 열이 들어가게 되면 지방세포는 섬유화세포로 전환이 일어나게 되고 그 섬유화세포는 콜라겐을 만들기 때문에 새로운 피부로 막 변화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세포에 적당한 열이 가해지는 것도 리프팅의 치료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피부에 열이 가해지게 되면 스마스축이 수축하게 되면서 피부가 위로 튀어 올라오는 효과, 피부가 안쪽으로 붙는 효과가 동시에 일어나게 돼요. 그렇게 되면 팔자주름이 착 펴지는 효과가 생겨요. 그래서 볼이 얕아지는 효과가 나타나는 현상이 시술에 나타나는 첫 번째 변화입니다. 두 번째, 피부가 열을 받게 되면
단백질이니까 안쪽으로 딱 붙게 되겠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전체적으로 얼굴이 작아지는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시술 직후에 환자분들이 늘 하는 말이 뭐냐면 얼굴이 작아졌어요. 내 얼굴이 이렇게 작아질 수 있나요? 이렇게 얼굴이 작아지는 변화는 처음 느껴봐요. 이런 말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시술 직후에 얼굴이 작아지는 변화가 나타난다는 게 두 번째 효과고요. 그리고 세 번째, 열이 가해지게 되면 피부가 안쪽으로 붙으면서 얼굴이 작아지는 효과 말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턱선이 명확하게 보이게 돼요. 그러면 얼굴이 좀 날렵해 보이고 얼굴 라인이 V라인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리프팅 후에 즉시 나타나는 변화, 이 세 가지가 주요한 효과입니다. 아시겠어요? 리프팅 이후에 이 세 가지 즉각적인 효과 이외에도 장기적인 효과로 또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첫 번째, 콜라겐 리모델링이 진행되게 되면 주름이 생기는 게 예방되게 돼요. 주름 예방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두 번째, 기존에 만들어져 있던 잔주름이 계속 펴지는 효과가 생겨요. 안에 콜라겐들이 리모델링 되면서 그 양이 증가되니까 자잘한 주름들이 계속 펴지는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좋아지면 환자분들은 내가 피부 관리 잘해서 좋아지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보다도 이런 리프팅 레이저를 통해서 콜라겐 리모델링이 일어나게 되면서 잔주름이 점점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새로운 엘라스틴이 만들어지면서 탄력이 증가하게 됩니다. 피부가 만지면 탱탱해지고 부드러워지고 뭔가 옛날의 피부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 소실된 탄력이 많이 돌아온다, 이런 느낌들이 점점 나타나게 돼요. 장기적으로 이러한 효과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리프팅 시술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리프팅으로 인해서 생각보다 얻는 게 너무 많아요. 아시겠어요? 리프팅의 모든 것 1부는 여기에서 마치고요. 2부에서 좀 더 디테일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내용은 네이버 카페 모두의 피부에 오셔서 많은 질문글 남겨주세요. 아는 데까지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